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들입니다. 컴버그의 내면 세계와 외부 현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3장입니다. 클라인 학파에 대해서 자아심리학자들이 비판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인은 아주 뛰어난 학자지요. 이분은 이제 초기 그 프로이드 학파들이 손대지 않았던 아동 정신 분석을 손을 대면서 초기 개척해 나갔지요. 거기서 임상 속에서 발견한 중요한 통찰들을 글로서 이렇게 써서 후대 학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주장한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프로이드 학파들은 대부분 5세 이후에 오이디푸스 갈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이분은 이걸 조금 더 앞으로 당겼지요. 전 언어기에 있는 초기 발달의 개념, 초기 발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동 정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인간이 발달하는 정상적인 발달과 병리적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후기 오이디푸스기에 발달하는 그게 아니라 전 오이디푸스기 초기 대상 관계에서 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통찰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대상 관계 엄마하고의 관계죠.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요것을 통찰해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 초기 대상 관계가 무너지면 심각한 정신병리를 알지요. 자, 우리 아동 분석을 할 때도 이 초기 대상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심각한 정신병리를 앓는 분들에게서는 이 초기 대상 관계의 고차 요 부분을 병리를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통찰을 안내를 해주셨고요. 자, 이거는 그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초기 발달에서 공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분이 강조를 하셨지요. 그리고 초자 발달이 5세 이후에 그때 오이디푸스기에 생기는 게 아니라 전 오이디푸스기에 이미 초자 발달이 생긴다는 거 그것들도 이렇게 통찰해 내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기적 갈등과 전성기적 갈등이 이렇게 중첩이 되어서 우리에게 불안이 올라온다는 거 그게 중첩되는 그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런 연구 결과들의 중요성 우리가 아주 높이 쳐줘야 되겠지요. 우리 클라인이라는 이 뛰어난 학자 때문에 우리가 그 초기 발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게 됐고 아동 분석을 하는 거 심각한 병리를 분석해내는데 많은 도움을 줬고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글이 굉장히 투박하지요. 이분의 글 속에서 많은 비판점들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컴버그가 이제 비판을 하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클라인은 죽음 본능은 타고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안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이 클라인의 생각을 컴버그는 부인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자, 부추금 본능에 대한 그런 프로이드의 사변적인 가설을 부적절하게 확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설득 능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컴버그만 해도 이런 충동들은 타고난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요. 정동을 얘기하면서 대상관계의 과정 속에서 경험된 것들이 심리적으로 구조화되면서 이 정동 충동들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후기에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 충동이 타고난 것이냐 후기에 만들어지는 것이냐 요게 대한 논쟁은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우리 컴버그는 이 부분 자기는 죽음 충동이 후기에 나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타고난 것이라고 얘기한 클라인의 이론을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가장 또 논란이 많은 부분이지요. 자, 이 원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 성에 대한 지식들을 갖고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아가 성기나 성교에 대한 생리적인 개체 발생학적으로 이런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이 클라인의 생각, 이 생각을 따라서 너무 그 아이들의 놀이라든지 아이들의 놀이를 분석하고 해석할 때 굉장히 성적인 언어들을 많이 쓰지요.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불편했고 지금도 불편했습니다. 정말 이 지식들이 개체 발생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먼저 가지고 태어났는지 이거는 따져보니까 이게 초기에 가지고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유아의 인지 능력을 이렇게 후기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너무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인지 능력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게 너무 개체 발생학적으로 생리적으로 가지고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거부 반응이 드는 겁니다. 자, 요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고요. 또 그래서 이제 비오는 유아가 현실 또 그 클라인의 제자지요. 비오는 유아가 현실을 다루는데 뛰어난 자아 능력의 일부로서 이 오이디푸스 신화에 대한 선천적인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들을 그런 가지면서 이제 비오는 이렇게 클라인의 이론을 좀 더 정교하게 발달시켜 나갔지만 이제 후대 다른 정신분석학자들은 이게 불편한 이론이죠. 이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심리 내적인 발달
발달을 생후 몇 달 동안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앞당기는 것은 이 제시된 임상적 증거를 볼 때 타당성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심리적인 발달을 앞당겼다는 거예요. 오이디푸스 갈등과 전 오이디푸스 갈등 간의 복잡한 관계의 발달을 그 속에서 이제 성격이 만들어지는데 심리내적인 게 만들어진다고 얘기했는데 너무 생후 몇 달 동안 안에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발달을 앞당긴 게 비난을 받습니다. 저는 이 비난은 저도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생후 몇 달 안에 어떤 중요한 어떤 심리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건 맞지만 오이디푸스 기 동안에 우리가 그 오이디푸스 속에서 아버지의 거세 그 금지를 받아들이면서 방어 기제들이 발달하면서 내 성격 구조들이 좀 더 정교하게 구조화가 되어지죠. 이 부분에 대한 그 이론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기법적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기법 속에서도 여기 구조화되는 이론이 약하기 때문에 너무 초기 발달에만 이렇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후기에 나오는 이 정말 중요한 성격 발달을 놓쳐버리고 있다. 그래서 기법적으로 여기에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비난을 받거든요. 저는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 성기적 갈등과 성기적 갈등 간의 관계와 초기 오이디푸스 자료를 관찰할 수 있는 이 2살 이상의 아동을 분석한 사례에서 전 성기적으로 표출된 성기기 갈등이 퇴행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거나 이후의 자료에 의해서 이제 아이들이 기억을 이렇게 채색하지요. 회고적으로 채색된 어떤 초기 경험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런 자료는 언어 발달 이전의 단계, 특히 생후 몇 달 안에 일어난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컴버그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클라인은 자아와 초자아 형성 모두에서 구조적 분화라는 발달적 측면을 간과했습니다. 자, 이 자아와 초자아가 발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어 기제도 발달하고 그러면서 우리 성격이 구조화되는 이 과정을 너무 쉽게 간과 이거를 너무 쉽게 다뤘다는 겁니다. 너무 초기에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달 구조화되는 발달을 굉장히 간과했고 성격적인 발달을 이렇게 간과했다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컴버그는요, 클라인이 내적 대상이 어떻게 자아와 초자아로 통합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발달한 내적 대상이 초기의 심리적 발달선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클라인의 이론을 이렇게 좀 더 확장해서 심화시켜서 설명한 사람이 시걸이죠. 이 클라인의 제자입니다. 근데 시걸은 이 내적 대상을 자아의 내사된 대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자아는 내사된 대상의 일부를 이제 동일시하는데 이렇게 해서 내 대상은 자아로 동화되고 자아의 성숙과 특성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조금 정교하게 분화를 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사된 다른 대상의 일부는 독립된 내적 대상으로 계속 남게 되고요. 자아는 그 내적 대상과 관계를 유지하는데 시글은 초자아가 이러한 대상이라고 이렇게 초자아, 자아 이렇게 설명을 그 후대 학자들이 조금 제자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클라인 자신의 글이나 그녀의 추종자들의 글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요. 다양한 유형의 정신병리의 사이에 있는 구조적 차이가 크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건 가장 많은 또 비난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모든 정신병리를 편집분열적 자리에서 병리가 생겼기 때문에 우울적 자리에서 병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쪽 방어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이후에 발달되어져 나타나는 복잡한 성격 병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구조적인 차이를 단순화시켰다는 겁니다. 자, 수년 동안 동일한 심리 역동적 자리 개념을 온갖 유형의 다양한 환자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정신병리를 제대로 분류해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심리적 질병을 앓고 있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치료 기법을 적용하는 클라인 학파의 경향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미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클라인의 치료 이론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어떤 환자가 어째서 다른 유형의 정신병리를 가지고 있는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역동이 다른 역동의 치료 처방과 치료 처방과 치료 기법 그리고 치료 예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 그 자리 개념에다가 맞추어서 거기로서 이제 병리를 설명하고 그걸 가지고 치료를 하니까 너무 단순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심리 발달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정교하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이렇게 컴버그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치료 기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